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네요. 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 연휴 기다리면서 어느 정도 이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만, 자, 이럴 때 좋은 책 한 권 읽으면서 또 기분 전환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월요일에 책갈피 함께하죠. 오늘도 안정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떤 책 준비해 오셨습니까? 자, 오늘은 직업의 종말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업의 종말. 네. 제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좀 어떤 내용이죠?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제 안정적인 직업은 사라져가고 있으며 미래에는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을 넘어 창업을 하라는 게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업을 해라. 이것도 두려운 말인데. 일단 그 직업이 좀 사라져가는 이유 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교육 수준의 향상과 세계화, 노동력을 대체하는 첨단 기술과 소프트웨어의 비약적인 발전은 한정적인 일자리를 두고 답이 없는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죠. 네. 학위의 가치는 낮아져 좋은 학위로 멋지고 안정적인 전문직을 얻는다는 것은 꿈이 되어 갔습니다. 직업적인 미래가 사라지고 있는 지금 직업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직업의 종말, 이 책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저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모든 것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에서 직업 경력을 계획하는 것은 결국 좌절감만 안겨주는 무의미한 행위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창업을 해서 기회를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은, 근데 구체적으로요, 이 직업의 종말이 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난 10년간 통신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했고 전 세계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특정 지역이나 국가를 넘어서 어디서나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두 번째, 오늘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불문하고 기계가 노동자들의 직장을 뺏는다는 생각이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계가 사무직 노동자의 일을 갖다 뺏어가고 있죠. 세 번째는 전통적인 대학 학위, 학사, 석사, 박사가 너무 흔해져가지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통신기술의 발달, 왜 직업을 없앤다는 거죠? 우선 인공지능 출현 때문에 좀 난리잖아요. 네. 직업. 근데 사실 미국을 포함한 영국과 호주 같은 영어권에서는 이미 세금과 법 문제 같은 서류 작업 같은 경우 필리핀으로 아웃소싱을 주어가지고 작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냐 영어를 같이 쓰고 있으니까요.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이미 국가정보기관조차도 아웃소싱을 줘가지고 국내의 인원을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이전에 아웃소싱이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자, 일단은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침범하고 있다. 뭐 많이 좀 우리가 들어본 이야기입니다만, 이 책에서는 어떻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까? 직업의 생로병사를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인간의 욕망이나 기술에 따라서 직업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직업을 보좌하기 위한 기술이 발달하죠. 근데 기술이 점점 발달하게 되면 직업이 기술을 대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화기가 생겨가지고 전화교환원이라는 직업이 생겼었잖아요. 근데 전화번호가 나오고는 전화교환원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주요한 사업들이 전부 다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사실 일자리의 대부분이 관계에 관한 거거든요. 네. 관계 자체가 대체되기 때문에 직업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요. 학위 가치가 낮아지는 것도 뭘 좀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대졸자가 너무 많고 대졸자의 직업을 자동화가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예를 들면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전 세계 대학 졸업자 수는 9천만 명에서 1억 3천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라 학위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죠. 미국 대학 졸업자들의 경우 절반 이상의 직장을 구하지 못했거나 대학 학위가 필요 없는 직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미국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OECD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10.7%로 미국의 10.4%보다 높았습니다. IMF 직후인 10.8%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죠. 게다가 통계청 결과 2017년 7월 현재 구직자가 무려 50만 명이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학력자 실업자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의 종말이라고 하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좀 익숙한 직업들이 사라져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또 그 대신 다른 또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또 예상입니다만은 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로 앙트러프레너십 이거를 창업가 정신이라고 하는데요.
직업을 버리고 창업을 준비하라는 거죠. 지식보다는 창업가 정신이 중요한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가장 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창업 활동을 빨리 선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하는데 만약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회계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회계 기업이 없어진다는 거죠. 기업 자체의 생존율이 10년을 넘어가지 못하는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 따위는 이제 없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책 속에선 같은 대학을 나와서 창업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과 잘 다니던 직장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위기는 과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현재 교육 체계 자체가 노동자 육성이라는 중심이라서 창업과 교육으로 바꾸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야, 근데 이게 좀 쉽지 않은 또 화두인 것 같습니다만 일단 창업가 정신이란 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게 영어로 entrepreneurship이라고 하는데 기업가 정신 혹은 창업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항상 기회를 추구하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해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생각과 의지를 말합니다. 이거 조작적 정의라고 그래요.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드린 거고요. 그래요. 일단 직업과 창업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은 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좀 애매하죠. 어떻게 보면은 책 속에서 직업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는 틀에서 일하는 사람을 직업인이라고 하고요. 네. 창업은 시스템을 고안, 창출, 연결,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람 등 프로세스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합니다. 세스 고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린치핀에서 당신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가라 질문을 던지면서 린치핀 즉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창업가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대체 불가능한 사람. 그 회사에 내가 빠져버리면 그 회사가 유지를 못하는 회사가 된다면 당신은 창업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런데 창업을 해야 하는 이유 좀 어떻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에는 노동자 교육을 통해서 직업을 가지는 것이 창업을 하는 것보다 안정적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안정적인 직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창업이 필요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지배적 기관이 기업에서 개인으로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 대기업에서 했던 일을 개인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고 세 번째는 지배적 지휘자가 CEO 그러니까 큰 기업의 맨 최고 경영자에서 창업가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은 또 우리 사회가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재기하기가 굉장히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또 난관들이 있는 상황이어서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가시는 것보다 창업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좀 이 부분들 좀 어떻게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초등학교에서 대학을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는 회사의 생존 기간 자체가 짧아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게다가 내가 뛰어난 기술을 가져 다른 직장에 옮길 수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술과 아웃소싱이 계속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직업 자체가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차라리 그 시간 동안에 직업이 있는 동안에라도 창업을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요. 이 지배적 기관이 기업에서 개인으로 바뀌고 있다. 이건 또 어떤 뜻입니까? 저한테 자주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옛날에 백만장자 록펠러보다 지금의 중산층이 훨씬 더 잘 산다. 아, 물리적 어떤 조건 같은 거죠. 조건 같은 거. 그렇다면 미래 애들은 어떨까요? 지금의 백만장자보다 미래의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책 속에서는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호텔을 하나 없고 차가 하나도 없는 기업이 등장을 이야기하죠. 즉 과거에는 거대한 자본력이 있어야지만 사업을 했어요. 근데 현대는 인터넷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결만 하는 거 되기 때문에 거대한 사업을 개인들이 얼마든지 아웃소싱과 자동화를 통해서 완성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근데 행위자가 CEO에서 창업가로 바뀌고 있다. 좀 뭐 비슷한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예. 또 바뀌고 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면 그거예요. 이제 창업과 경영의 가장 큰 차이는 경영은 생존 유지 관리입니다. 안 망하게 하는 게 우선이에요. 네. 그 다음에 하는 건데 창업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게 창업입니다. 근데 신기술이 막 쏟아져 나오는 시기에는 막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유지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신기술에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그 창업가들이 실제로 그 기업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그러니까 도래했다라는 거고요. 또 창업가들이 도전을 해야만 시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도전의 방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기업과 국가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실패 감수를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 근데 이제 국가나 기업이 이걸 해줘야 되는 시대가 도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요.
좀 이 책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자, 저도 책과 강의를 같은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 직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깨달은 내용인데요. 그래도 인간의 미래의 직업은 창업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뭐 기성세대는 좀 그렇다 치고 좀 젊은 또 우리 미래 세대들이 좀 곰곰이 한번 또 짚어볼 만한 또 그런 화두가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정환 작가였고요.